안녕하세요, 김태선입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 보셨습니까? 저는 좀 뒤늦게 보게 됐는데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요리하는 모습도 흥미롭고 흑과 백, 이렇게 셰프 간의 경쟁 구도, 그리고 대회 진행 방식도 참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현석 셰프요. 이번 영상 보시면서 각자 리더십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요. 최현석 셰프의 리더십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현석 셰프가 한 말, 주방에서 셰프보다 높은 게 있어요. 바로 재료죠. 재료부터 갖다 놓고 할 거거든요. 이 말에서 프로젝트의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생선 대결에서 그는 팀원들에게 광어로 만든 가자미 미역국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부터가 좀 안 맞아요. 가자미 미역국인데 광어로 만든다. 팀원들 역시 좀 썩은 표정으로 셰프님, 광어인데 왜 가자미 미역국이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최현석 셰프는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승리를 위해서 내가 개런티할 수 있는 맛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이 한마디로 팀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잡더라고요. 팀원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그냥 믿고 따랐습니다. 결과요, 당연히 대성공이었죠. 명확한 목표는 팀원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 나침반과 같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버튼 없는 휴대폰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팀원들은 그게 되겠어요? 이렇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내가 원하는 건 주머니 속의 컴퓨터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고 결국엔 스마트폰 혁명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처럼 리더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면 팀원들은 혼란 속에서도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파 안 쓰시면 저희가 좀 써도 될까요? 이 말을 듣고 혼자 보면서 빵 터뜨렸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가리비를 싹쓸이 하면서 상대팀이 빈정상이 있었거든요. 페어플레이 해야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재료인 파가 부족해지자 직접 최현석은 나섰습니다. 팀원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직접 상대팀으로 찾아가서 쭈구리 모드로 이렇게 변신하더니 혹시 남는 파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대팀은 당연히 아까 가리비도 다 가져가시고서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막 뭐라고 했죠. 하지만 최현석 셰프는 그런 민망한 상황을 직면하고 그리고 나서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을 가끔씩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비겁한 리더가 종종 보입니다. 부하 직원이 결제 요청하는데 이거 확실한 거야? 너가 책임질 거지? 난 잘 모른다, 이 이후에는 확실히 책임져,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일이 잘 안 되면 이거 봐 내가 그랬잖아,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사장님께 누가 보고할 거야? 이렇게 좀 떠넘기는 리더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리더는 되지 맙시다. 민망한 상황,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직접 나서는 그런 리더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봉골레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최현석 셰프의 리더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현석 셰프가 첫 직장에서 봉골레 한 접시를 딱 맛보고 결심했던 그 일화는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최현석은 봉골레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그렇게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일에도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모습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입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너네 팀장이 그건 제일 잘 알아, 너네 팀장이 그거는 제일 잘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 팀원은 자연스럽게 자기 팀장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문성이 만드는 권위의 효과입니다. 이와 관련한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아시죠? 에어 조던. 마이클 조던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선수들이 마이클 조던을 관찰한 거예요. 근데 이 조던이 매 경기 때마다 특정 에너지바를 먹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꽤 많은 선수들이 그 조던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 에너지바는 같은 팀의 후보 선수가 훨씬 오래전부터 먹었던 그거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은 후보 선수가 먹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가 조던이 먹고 있으니까 눈이 확 간 거죠. 이런 게 권위의 효과입니다. 리더가 이렇게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을 높이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일,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마늘을 빼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최현석 셰프는 자기의 시그니처인 봉골레에서 마늘을 빼놓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숨기지 않고 인터뷰에서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마늘 빼놓는 봉골레라니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마늘을 빼먹었습니다. 이 발언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공감 포인트였습니다. 실제 이 효과가 얼마나 컸냐면요. 최현석 셰프가 판매하는 봉골레 밀키트 매출이 60배나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와, 대단하죠? 사람들은 칼같이 완벽함보다는 약간의 허술하고 실수를 인정할 때 인간적인 매력을 더 크게 느낍니다. 저는 이런 점 때문에 맛이 좀 비는데요.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챈 안성재 셰프의 완벽한 실력을 갖출 수 없으면 오히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리더로서 우리가 부하 직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현석 셰프가 보여준 리더십은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셰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로 팀을 이끌고 필요할 때 직접 나서며 작은 일에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실수할 때 진솔하게 인정하고 만회하려는 모습, 이런 태도가 리더의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층 더 나아진 당신만의 리더십을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